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타이틀이 재밌죠? 부양가족 만들기, 고수익 노리다가 입만 늘리다. 재밌는 문구인데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친형이 한의사인데 그 한의사 되는 지인 한의사가 형 소개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가구를 경매로 받기로 결정했다. 너무 좋다. 근데 막 얘기하니까 이거 동생이랑 얘기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물건을 보고 분석한 거 지금 긴급하게 물건을 찍습니다. 자, 2019-104560 영등포 신일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면적은 39평인데 건물 면적 97평. 그래서 1억 2,900 해서 12억 9천에서 13억짜리 물건이 나왔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법 다가구 주택 잘 지어놨죠. 자, 여기 보면 골목 안에 집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영등포 신길동이라면 그런 대로 제법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다가구 임대 수익이 좋은 겁니다. 위에는 태양열도 있고요. 자, 들어가는 현관이 잠겨 있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101, 104호에서 여러 개 호실이 있습니다. 호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 등장합니다. 지금 보면 공부상 옥탑에도 1계층 해가지고 각 층별로 지하 1층, 1, 2, 3층, 옥탑층까지 해서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시는 것처럼 도로 3면각지고 뭐 이런 것도 좋네요. 위치를 본다면 위치도 좋아요. 위치를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라매역 근처, 그리고 저쪽 편으로는 신풍역 근처 코너 괜찮네요. 신길동이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로드뷰로 잠깐 다시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가구 주택도 아주 신중하게 잘 지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상당히 신축 건물로 새도 잘 나갈 건물인데 이게 참 괜찮은데 이거 13억에도 받으면 되겠다. 신권 받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조회수가 60건이고 조회 동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번에 낙찰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유효 조회수까지도 이미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을 딱 보게 되면 건축물 대장 전에 먼저 건물에 대한 얘기 뒤로 해서 제시의 건물이 있고 임차인 현황을 보면 쭉 해서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월세 뭐 보고 뭐 보면 여기는 아주 날리려고 작정을 했나 보증금 올 전세를 거의 빼서 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낙찰받고 월세를 돌리면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요 보물건에 대해서 여기 보물건에 대해서 임대수익도 좋은데 이거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 것 같은데요. 진짜 무서운 얘기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나오죠. 보세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반 건축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반 건축물 나오고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다중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중주택이고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설계자 가미자 쭉 해가지고 필요 내용들을 쭉 읽어볼 때 옥탑 부분까지도 방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다르거든요. 다중주택은 하나의 주택의 방을 눈물 젖은 월세방처럼 놓고 독립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취사, 공동의 세면 뭐 이런 걸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가구는 방마다 어때요? 취사와 화장실을 따로 두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일단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개조한 것도 잘못입니다. 이거 불법 용도 변경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마 잘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다. 2017년 9월 10일로부터 무단 축조로 인해 위반 건축물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조 바람. 샤인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방 제외 규모의 다중주택인데 지상층에 5가구, 1층에 4가구, 2층에 4가구, 3층에 2가구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 4층 옥탑방에 1가구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옥탑방부터 이건 문제가 돼요. 불법 증축에다가 불법 용도 변경, 주차 대수가 안 맞죠. 이거를 다가구처럼 이용하면 실제 돈을 들여 다가구 진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죠. 나는 주차 대수도 맞춰서 합법적으로 줬는데 쟤는 편법으로 나와 동등한 소액 투자로 임대 수익을 높이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낙찰받게 되면 명도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내보냈죠? 그러면 이거 원상복 회복하려면 다 뜯어내고 다중주택 구조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꾸지 못한다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과표 금액의 불법 증축은 10%, 50%, 그러니까 옥탑은 50%씩 1년에 2번 내야 되고 각 층에는 불법 용도 변경으로 과표 금액의 10% 1년에 2번 내야 돼요. 그러면 대략 어바웃 따져보니까 8천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낙찰 받아서 월세 모은 걸로 월세 받은 걸로 1년 동안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 내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융자 받은 건 이자도 못 내고요. 그러니까 융자 없이 내 돈으로 다 투자해 놓고 그리고 내가 이 돈 월세 받은 걸 1년에 이행강제금 내면 똔똔이다. 아니죠. 이행강제금 낸 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월세 거둔 건 임대사업소득을 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부양가족 늘리기, 고수익 늘리다가 고수익 노리다가 입만 늘렸다. 이거는 국가를 내가 부양가족으로 둬야 됩니다. 엄청난 뭡니까? 국가와 지자체에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 수익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이면 해당 시군구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이행강제금의 어바웃 얼마인가 이런 내용을 따져보셔야 돼요. 임대 수익 여기서 연 8천 나온다. 이행강제금 7천 나온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소리예요. 1,000만 원 남잖아요. 1,000만 원 남는 건 임대사업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내봐야 얼마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임대사업 소득이 8천이었으니까 8천에 대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의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건들 조심하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위반 건물 이거에 대한 영상 하나 찍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시의 건물이 있다. 물권조서사 현황조서와 건축물 대장이 안 맞다. 위반 건축물이 등재됐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본 강의 내용에 충실히 의지를 가지고 확인해서 위험도를 제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